네, 안녕하세요. 유닛 4 논리와 추론 파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39쪽입니다. 논리는 logic이라고 하고요. 추론은 inference입니다. 논리와 추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보스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다리를 꼬고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앉아 있는데요. 옆에 있는 탁자에 놓여있는 전화기에서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립니다. 보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3천만 원 거기로 가지. 그 말을 듣고서 옆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보스가 명령합니다. 갔다 와. 자, 보스가 말은 한마디, 갔다 와. 다녀오란 말 한마디를 했는데요. 부하들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 타고 가라는 거죠? 이런 말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냥 뛰어갑니다. 네, 오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과 그런 논리,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죠. 논리와 추론이란, 자, 추론이란 글에 드러나 있는 세부 정보, 조금 전에 보스의 표정, 그리고 보스의 말투, 전화 내용 등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러나 있는 세부 정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세부 정보들을 실마리로 이용하여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행간의 의미, 보스가 원하는 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행간은 이제 글과 글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의미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추론 과정들 많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러한 추론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이미 갖고 있는 사전 지식, 그리고 글에 드러난 세부 정보를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세요. 사전 지식과 그리고 세부 정보가 만나는데 그러면서 추론이 일어나서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추론 그리고 논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독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예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독해의 기술 그 부분을 같이 볼게요. 글을 이루는 모든 문장은요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인간의 사고 구조 속에 논리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관계를 이미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고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주제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글. 자, 주제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글은요. 그 글 안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문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은데 그냥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뭐 짜증도 내고 그럼 쟤 배고프구나.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주제문을 빼고 다른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주제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글은 제시된 세부 정보를 종합해서, 그렇죠. 주변 상황들, 세부 정보를 종합해서 정보들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보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된다. 예문을 한번 보는데요. 이 예문은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진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진술과 관련된 예시를 우리가 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People have,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changing value, 변화하는 가치. 그러니까 변화가 가치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사물의 가치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depending on. depend on은 의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여, 뭐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예시를 한번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person might buy a bottle of water. 어떤 사람이 물 한 병을 살지 몰라요. But, 그러나 after reading an article 기사죠. 기사, 신문 기사 같은 어떤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on possible risk, 가능한 위험 가능성이죠. of plastic bottle, 이 플라스틱 병에 정말 위험하다. 그 위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아티클을 읽은 다음에 that same person, 이 that은 지시형용사죠. 그 동일한 사람이 might avoid, 이제는 그걸 피할지 몰라. identical bottle of water. identical은 동일한이라는 뜻이에요. identical bottle of water. 똑같은 물병을, 병에 든 물을 피할지 몰라. the next day, 다음 날에는요. 가치가 변했죠.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요. When a year later, 1년 후에 this same person flies. 이 동일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 flies to an anti-plastic conference. 플라스틱 거부 운동을 하는 회의죠. anti, 반대, 플라스틱 반대 conference, 회의를 하는 장소로 conference로 날아갔는데 and crashes in the desert. 사막에서 그만 추락을 해요. crash, 추락하죠. 추락했을 때 a plastic bottle of water, 사막에 떨어졌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이 물 한 병이 might suddenly become, 갑자기 될지 모른다. might become one of the most valuable things, 가장 가치 있는, valuable,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in the universe, 이 우주에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를 언급하고 있죠. 결론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보여준다. This person shows preference for one thing over another. 자, one thing, 어떤 one thing, 하나에 대한 선호, 더 좋아하는 것을 보여줘요. over another, 다른 것보다 over another. and demonstrate, 나타내는 게 뭐죠? ranking, 등급을 매기는 것과 ordering, 순서를 매기는 거죠. a value, 가치에 대해서. 뭐에 따라서, 뭐에 있어서? every choice,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다른 가치를,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and every action, 마지막,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가치를, 등급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뭘 나타내고 있죠?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문 구조 같이 보면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 달라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근거는 사물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구입하고, 두 번째, 사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부한 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착륙했을 때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되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선택 및 행동에 있어서는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는 추론의 과정, 논리를 통한 추론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his person shows로 시작하는 그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중심 어구가 있습니다. A preference for one thing over another. 그게 중심 어구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 어구가 만약에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찾아내실 수 있겠죠. 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죠. 이러한 문제를 빈칸 추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논리와 추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논리, 추론, 일상생활에서부터 학문적인 지식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작은 상황 하나하나에서 그리고 어떤 글을 읽을 때에도 그 글 속에서 내포된 의미를 자꾸 찾아나가는 연습, 그리고 논리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입증해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능력도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고력도 많은 발전을 보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